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건설업 신용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2023년 건설업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한 해였습니다. PF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과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시작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에 힘입어 주택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분양 경기는 예상 대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택 경기의 저하 등 재반 환경들의 변화는 하반기 들어 PF 우발채무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재차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도 눈에 띄게 나아질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사업 환경, 실적 방향, 등급 전망 모두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정책의 효과로 미분양과 PF 리스크가 이연된 한 해였다면 2024년은 이러한 리스크들이 일정 수준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 크게 감소한 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2024년 하반기부터 외형이 축소될 수 있고 분양 경기 저하로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본 부담이나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재무 부담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건설업 신용도는 등급 하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을 먼저 복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이 당초 예상과 달랐던 점은 주택가격이 상승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2021년 10월을 고점으로 하락했던 주택가격은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1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후 주택 매매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서 가격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3년 4분기 들어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효과가 일단락되면서 매매 수요는 관망세로 돌아선 만큼 주택가격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건설 기성의 경우 2023년 3분기 누적 약 12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가운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주택 경기 활황기인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증가한 신규 수주가 현재의 건설 기성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기성은 증가했지만 원가 수준은 여전히 높고 PF 리스크도 재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건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철근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가격은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1년 이후 매년 20% 이상 상승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8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11월에는 재차 가격이 인상되면서 차트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대략 톤당 11만 원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중간 차트처럼 건설 공사비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초 시장 유동성 공급 그리고 정부 지원책 등으로 다소 완화됐던 PF 우발채무 리스크는 23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금리가 재차 상승하는 등 그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2023년 8월 말 건설사 PF 우발채무 규모는 23조 원으로 2022년 6월 말 대비 약 29% 증가했는데 주택 경기의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PF를 차환할 경우에 건설사 신용보강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부담 확대로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중공원가 재산정은 2023년에도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가 상승뿐 아니라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 등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미진한 현장들에 대해서는 대손도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은 2022년에 이어 재차 하락했습니다. KR 유호 등급 보유 20개사의 2023년 3분기 누적 EBITDA 마진은 3.9%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모습입니다. 수익성 약화, 기성 진행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사업 환경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 확보 등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 합산 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약 10.4% 증가한 3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착공 감소를 생각할 때 2024년 하반기부터 외형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 착공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2023년 9월 말 기준 착공 세대는 약 13만 세대로 전년 동기 29만 세대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PF 우발 채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 저하에 따른 금융권의 추가적인 신용보강 요구 확대, 기수주 사업들의 본 PF 전환 등에 따른 신용보강 증가 등을 감안하면 감소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2024년에는 운전자본 부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공업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시 운전자본 부담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좌측 차트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말 7만 5천 호를 고점으로 2023년 10월 말 5만 8천 호까지 감소했는데 반해 아래쪽에 보시는 중공업 미분양의 경우 10월 말 1만 호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정책 방향성이 규제로 돌아서면서 주택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공업 미분양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건설사 운전자본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측 차트를 보시면 2023년 9월 말 기준 KR 유효 등급 보유 20개 건설사의 미수금은 약 3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5.4%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미수금 증가는 앞서 보신 2023년 기성 확대에 따른 정상적인 증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 저조한 분양 성과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하락까지 이어지는 국면에서 건설사 미수금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축소로 매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10월 한 달에만 지난 1월에서 9월 누적 분양 물량의 25%가량에 해당하는 18,000세대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의 소폭 상승, 그동안 지연되었던 분양 물량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9월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된 이후에 나온 분양 물량들이라서 이 물량들이 어떻게 소화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 4분기의 미분양 주택 추이 등이 2024년 운전자본 부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2024년 실적은 외형 축소 및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사별로 매출 하락 시점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외형 축소의 흐름이 관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수 관망세로 분양 경기 개선이 제한적이고 대출금리 현실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저하로 인해서 고분양가 책정도 요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도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중공업과 재산정을 고려할 때 수익성은 하반 경직성을 보이면서 2023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미분양 증가, 이로 인한 운전자본 부담, 그리고 높은 금융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건설사의 전반적인 차입 부담은 2024년에도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업 환경 및 영업 실적이 모두 부정적인 만큼 신용도 방향성 역시 하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PF 우발 채무라는 트리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주택 경기가 하락하기 이전부터 재무 부담이 과중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GS건설과 같이 사고 관련 이벤트에 따른 신용도 변동 사례도 재차 발생을 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신세계건설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는데 2022년 주택경기 부진 이후에 저조한 분양 성과로 인한 대손 반영 그리고 그에 따른 신용도 변동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분양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신용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영업실적 저하, 운전자본 부담으로 인한 차입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신용도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연장 PF 우발 채무들의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사고 발생에 따른 이벤트 리스크 역시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본 부담 및 차입금 관리 수준, PF 우발 채무의 차환 여부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궁금해하시는 건설업 관련 사항들을 3가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2024년 건설업계 신용도의 핵심 요소로는
정부 정책 방향성 및 PF 우발 채무의 현실화 여부를 꼽고 있습니다. 건설사 영업 실적과 재무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 수요는 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2023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택 수요 부진은 건설사의 영업 실적 개선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F 우발채무 차환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업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건설사의 보유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대응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익스포저가 축소되고 있는 점은 PF 우발채무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발채무 규모가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차환 여부, 만기 구조의 장기화,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경기가 예상 대비 부진할 경우 구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프로젝트의 발주 감소 및 건설사의 외형 축소로 이어져 영업 실적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요 심리 악화로 미분양이 누적될 경우에는 운전자본 부담에 따른 차입금 증가가 더 빨리 그리고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가 급등 같은 인플레이션을 재차 야기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자재 가격 상승 등의 원가 부담 역시 확대될 수 있어 건설사들의 수익성 회복을 저해할 전망입니다. 건설업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에 따른 재무지표 저하가 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동성 확보는 대부분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건설사들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는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 같은 레버리지 지표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업황 악화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및 그로 인한 재무지표 저하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모니터링 기간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개별 업체의 이슈만으로도 업종 전반의 자금이 경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업 환경에서는 재무 부담의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최대한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미분양 같은 운전자본 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래를 대비한 자금 조달인지 현재 시점에 긴급한 유동성 조달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보유 현금성 자산 및 수차입금과 운전자본 부담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개각을 진행하고 있고 2023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내년에도 건설업황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2024년 역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